1592년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2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오랜 옛날 이야기를 우리는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고요? 역사는 지나갔지만 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류성룡의 징비록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있죠. 조선 왕의 이야기를 담아둔 조선 왕조실록, 수많은 신화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소설, 그리고 인문화책, 자기계발서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가까이에 편지글과 SNS 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들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글을 쓰는 시대입니다. 그 글들 중엔 스쳐 지나가는 글들도 많겠지만 어떤 글들은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지금은 4차 혁명 시대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독서하고, 독서에 이어 생각하고, 생각들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연결된 생각을 쓰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수업의 주제들이죠. 지금까지는 독서하고 논리적으로 혹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글쓰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편의 글은 마치 하나의 레고 제품과 같죠. 작은 블록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한 편의 글은 수많은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단어가 모여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문단을 이룹니다. 그 문단들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한 편의 글을 만드는 단어, 문장, 그리고 문단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어와 문단은 짧게,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수업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단어는 글의 기초죠. 단어가 모여 한 편의 글이 됩니다. 가장 적절한 단어를 적재적소에 배열하는 게 글 쓰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좋은 단어를 쓰려면 단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첫째, 책을 많이 보세요. 내용만 보지 마시고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고 이 단어를 어떤 상황에 쓸 때 맛깔나는지 공부해 보십시오. 셋째, 여러분만의 단어 사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영어 단어는 열심히 외우는데 반해 한글 공부는 잘 하지 않아요. 비주얼 싱킹을 공부하면서 상황에 맞는 기호, 그림을 연습하고 단어장을 만들어 보았죠. 그에 반해 우리는 유사어, 반대어, 상황에 맞는 단어 공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좋은 단어, 표현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수첩이나 노트에 적어두고 글 쓸 때 사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 주제, 이번에는 문장입니다. 언젠가 오카느 목사님의 설교 준비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편의 설교를 위해 오카느 목사님은 40시간 정도를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투자해야 하는 거죠. 한국교회 명설교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40시간을 준비하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때론 한 문장을 위해 1시간, 2시간을 준비할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한 편의 글에는 박자와 리듬이 있어요. 4분의 4박자 노래를 부를 때 계속해서 느리게만 부르거나 계속해서 세게 부를 수만은 없죠. 강약, 중간약, 힘을 넣고 힘을 빼는 박자와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야 심심하지 않고 구성진 노래가 되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오카느 목사님이 한 문장을 위해 1시간 내지 2시간을 투자한 것처럼 힘을 쏟아 넣어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 종류의 문장에는 심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첫 문장, 그리고 끝 문장, 마지막으로 전환 문장입니다. 첫 문장은 포장지와 같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상품들은 어떻게든지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누군가 내 글을 계속 읽고 싶도록 사로잡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일단 눈길을 끌지 못하면 소용없듯이 제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더라도 읽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독자는 첫 문장을 읽고 이 책을 계속 읽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인상 깊은 첫 문장을 꼽을 때 많은 이들이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를 꼽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는 이 첫 문장 뒤에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소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첫 문장 안에 소설을 어떻게 진행할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첫 문장만큼이나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끝 문장입니다. 첫 문장을 읽고 이 책을 계속 읽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끝 문장을 읽고 이 책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끝 문장은 여운이 남아야 합니다. 감동스럽거나 명료해야 하죠. 첫 문장은 독자의 눈을 열어야 하고 끝 문장은 독자의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첫 문장, 끝 문장만큼이나 중요한 문장이 또 있는데요. 바로 전환 문장입니다. 전환 문장은 글쓰기의 윤활유입니다. 자전거 체인에 윤활유가 없으면 페달이 잘 돌아가지 않고 뻑뻑하죠. 글에는 크고 작은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크고 작은 주제들이 있어요. 한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때 기름칠을 하는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쓴 글입니다.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비엔나 소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엔나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결국 5번 연속 비엔나 소세지만 먹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아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째려봅니다. 엄마는 입을 여셨습니다. 편식은 왜 이렇게 많이 하니? 지난번에 돼지갈비만 먹더니 운동도 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 숙제부터 하라고 했는데 등등. 그날 전 5개의 비엔나 소세지를 먹은 뒤 40분 동안 엄마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잘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압니다. 엄마 잔소리엔 사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비엔나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반찬은 골고루 먹으려 애쓸 거예요. 짧은 글이지만 화제가 조금씩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이 글에 기름칠을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엄마는 왜 잔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때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장, 이 문장을 넣었는데요. 이런 문장이 바로 전환 문장입니다. 조금은 단절된 듯한 내용 사이를 좀 더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 문장을 잘 사용하면 글을 읽을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문단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선 너무 길지 않아야 합니다. 글을 읽을 때 문단이 너무 길면 힘들어요. 문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한 문단에는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입장만 담아야 합니다. 두 가지 내용, 두 주제를 담아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문단은 한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예로 한 문장의 주장을 한 문단의 첫 문장에 쓰면 좋습니다. 첫 문장을 쓸 때 한 문단은 이 문장을 이어가며 쓰겠다고 생각하면 글쓰기가 편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어, 문장, 그리고 문단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쓰기의 실제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